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대 이재명. 친문의 선택은 두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1, 2위군의 어떤 정면 대결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도 한번 준비했는데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죠. 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예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두 사람의 선호도 결과를 보면 지난 2월에는 이낙연 당대표 대 이재명 지사 대결 결과가 52대 4. 그런데 지금 10월 이번 달 들어서 결과를 보니까 36대 31. 자, 이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다 잡았다.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선 너무 방심했나? 위협적인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런 수치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는 꼭 저희가 보도해야 하는 내용들. 방송통신 심의규정상 살펴봤습니다. 윤태곤 실장이 약간 정치 컨설팅계의 재갈분명이잖아요. 자, 이거 추세가 지금 어때요? 사실은 트럼프 바이든보다 이게 더 관심 많을 거예요. 저 조사 가지고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쪽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자, 대통령이 되려면요. 먼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아니,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죠. 예.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야권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의 제일 약점으로 꼽혔던 것은 여권 지지층 내 비토 정서였거든요. 근데 많이 따라갔다. 예. 그냥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내일 모레 경선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놓고 보면 36대 31이면은 해볼만 한 거예요. 여기서 5% 치고 일반 국민들한테서 5% 이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길 수 있다. 옛날에 이게 뭐 이명박 박근혜 케이스가 그랬던 케이스이다. 그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강점이 그래도 호남과 친문 지지층 양대축, 여권 지지층이 양대축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초상대적 우위가 많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당원 지지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 지지층 함께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일반적인 차기 대선 후보 선호 지지도 결과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이를 준비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보시면요. 7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 이재명 24대 13이에요. 그런데 쭉쭉쭉쭉 하더니 지금 10월 둘째 주 보면 20대 17.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차범위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제작진 돌직구쇼 팩트체크팀이 오차범위 좀 계산해서 오차범위 아닌지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나와 있네요.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추세가 경향성이 좀 심상치 않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상에서도 변화가 있군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태곤 시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이재명 씨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민주당 내에 비토가 많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굉장히 극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더더욱이나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든 경향성 추세로 봤을 때 이낙연 대표보다도 어때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면서까지 대표 전당대회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내년 이제 대선에 나가려면 내년 3월까지밖에 임기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한 7개월짜리 단기 대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당의 당심에 좀 더 강렬한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좀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정치적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당 대표에 출마를 했고 대표가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어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선명한 자기의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대처하는 데서 그랬지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어떤 정책적 브랜드들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뭐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대선까지 그때까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떤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보여줄지 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명성 자체가 또한 또 안티에 대한 또 안티가 또 많이 늘어나는 또 그런 이제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달 6일 날 있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제 항소심 재판이 있죠. 재판 이후에 또 김경수 지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들이 있어서 뭐 지금 당장 뭐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선거가 중요한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자,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죠? 뭐 아직 물론 후보는 가셔야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당 지지도 서울 지역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6%, 국민의힘이 32.8%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야, 이거 후보를 잘 내야겠다 라는 생각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시장에 내세울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여권에서는 정세균 총리와 정은경 본부장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권에선 정세균, 정은경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요.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필승카드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많다. 박영선 장관, 우성호 의원 말고 정세균 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차출할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장과 총리 모두 역임하고 종로 의원 출신의 코로나 방역 지휘하는 정 총리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또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 민심이 커진 만큼 정은경 청장은 파기로 있는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님, 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후보군이 풍부한데 그쪽 당은 누구 있습니까? 야당은 지금 뭐 주자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서울시장보다는 사실은 대선에 직접 하겠다고 해서 걱정이 많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사람 많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좀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정당 지지도는 서울에서 굉장히 앞서곤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녹록한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승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일단 당내에 있는 주자군들 오세훈 시장도 뭐 대선 직접 한다고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서울시장 선거 나오겠다는 손 먼저 드시는 분은 아직 없고 그다음에 당 밖에도 연대 내지는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전히 서울시장 말고 대선에 직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고민인데 이게 사실은 서울에서 유권자가 19.8%인가에 전체 한 2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내후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직접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 이익보다는 당 입장에서는 내 이익보다는 당 그다음에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차출설은 근거 있는 겁니까? 전혀 근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